안녕하십니까. 무역진 선생 채널의 김경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S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HS 코드는 수출 신고를 할 때 기재가 되는 필수 정보인데요. 이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라던가 이제 수입 요건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위 통관 전문가, 관세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 관세사들이 이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종종 HS 코드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까요? 자, 오늘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아직까지는 HS 코드를 잘못 신고해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지만 이 HS 코드가 약간의 차이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통관 업무를 하다 보니 다음에 3가지 이유 때문에 HS 코드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유, 몰라서.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참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에는 FTA가 다양하게 체결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더 이러한 원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그냥 티셔츠라고 하면은 그 소재에 상관없이 관세율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FTA를 체결하면서 이 소재에 따라서 그 양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중 FTA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티셔츠가 있는데 면 티셔츠인 경우에는 관세율이 5%대입니다. 자, 그런데 티셔츠의 재질이 폴리제, 우리가 폴리에스테르 이런 폴리제인 경우에는 관세율이 7%대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질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재질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황당하게 들리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무역을 하실 때 이렇게 재질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그래서 화주도 물건에 대해서 모르고 당연히 관세사도 이 물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화주가 요청해서. 자, 화주가 사실 관세사보다 더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HS 코드 뭐고 관세율이 뭐다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물건이 저쪽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 그쪽으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더 낮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보통 관세를 많이 내고 싶어 하나요? 적게 내고 싶어 하나요? 자,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화주들이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우산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중 FTA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산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양산으로 가시게 되면 관세율이 없습니다. 관세율이 0%이고요. 이게 이제 우산으로 가게 되면 관세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우산이지만 이 물건이 어디로 신고되기를 유도한다? 이 물건이 양산으로서 이제 무관세로 적용받고 통관이 되길 희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화주가 이 물건 우산 말고 양산으로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내화면은 0%가 되고요. 이제 실외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관세율이 또 부과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이 물건이 실외용일지라도 화주가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한다? 실내용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화주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그쪽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판단이 틀려서. 자, HS 코드를 결정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주관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주된 성분이 뭔지를 결정하거나 더 주된 기능이 뭔지 결정하는 등 이제 주관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세청과 판단의 결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복합기계, 어떤 하나의 기계가 둘 이상으로 결합이 된 어떤 복합기계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복합물질이라던가 또는 과거에는 없던 그런 신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복합기계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비데가 있다고 칠게요. 비데. 우리가 화장실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비데. 자, 이 비데가 복합기계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비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열기기와
우리가 이제 비대에 앉았다면 사용하는 분무기, 물을 분사해서 우리가 세척을 해주는 그런 분무기의 결합이거든요. 이런 복합기기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더 주된 부분이냐를 따져서 그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전열기기 쪽과 이제 분무기 쪽에 어떤 관세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청에서는 이것은 전열기기라고 하는데 우리 화주는 이것이 이제 분무기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처럼 관세청의 판단과 납세 의무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HS 코드를 이제 다르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밖에도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HS 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했던 3가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화주와 더 물품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시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청과의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이제 HS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제 의문점이 있을 때 관세청에 정식 질의하는 그런 제도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관세청과 의견 조율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FTA 시대에는 이 물품의 성분, 어떤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관세율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 통관하실 때 HS 코드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컨텐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